안녕하세요. 채널 사운드시티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와 베이스 기본적인 관리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악기를 잘 관리한다,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주자의 편의성에 따라서 연주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희의 사운드에 영향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기초적인 악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연주자의 역량을 잘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좀 잘 다룰 수 있는 기타와 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와 습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은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잘 맞는 것이냐 물어보시는데, 기타와 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목재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목재의 영역이 가장 많은데요. 이 목재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변형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시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맞춰야 될까? 기준은 사실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에게 쾌적한 정도가 가장 악기한테도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수치로서는 대부분 온도는 20에서 25도, 습도는 45%에서 55% 정도의 사이를 유지를 해주시면 악기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상 악기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인데, 여름엔 굉장히 습하고 더워지고 겨울은 굉장히 춥고 건조해지죠. 습하고 더울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등을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시면 되시겠고요. 겨울철의 경우 온도는 어느 정도 가능해도 습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댐핏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품이 있습니다. 내부 스펀지에 물을 먹인 후에 물을 살짝 짜내서 습기가 있게 해주고, 그것을 기타 바디 안쪽에다가 넣어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혹은 가습기를 활용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어떻게 세워서 보관하느냐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타를 구매하시면 그냥 기타를 보관하실 때 케이스에 넣고서 벽에 세워두시거나 하는 정도가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추천해드리자면 기타 스탠드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가끔씩 악기점에서 악기를 구매하시면 서비스로 나올 때도 있고, 혹은 10,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 기타 스탠드, 베이스 스탠드를 하나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위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악기 연주를 평소에 자주 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세워두실 때 줄을 한 바퀴에서 반 바퀴 정도 풀어주시고서 보관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연주를 자주 하면 사실상 변형이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데, 연주를 자주 안 하는 상태에서는 줄의 장력이 계속 기타를 당기고 있어요. 계속 물리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휘어지는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줘서 보관해 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령 중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선호한 방법 중에서 하나인데요. 평소에 먼지를 자주 털어주는 것입니다. 기타는 세워두기만 해도 당연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앉아버리게 되겠죠. 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 금속 부분의 부식도 계속 빠르게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연주할 때 손에 닿는 그 느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연주를 할 때 지장을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은 바로 이 화장용 브러쉬입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화장용 브러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서 기타에 기스를 내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고, 손이 닿지 않는 영역까지 털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타의 지판에서부터 바디까지, 그리고 헤드까지 이렇게 털어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평소에 먼지를 제거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활용하셔야 되신 아이템은 바로 이 극세사천입니다. 극세사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악기를 구매하시면 바로 받게 되실 텐데, 여러 개를 구비를 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극세사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악기를 여기저기 닦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나 연주를 한 직후에 편을 한 번씩 닦아주고 바디도 한번 닦아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시면은 이런 식으로 줄들 한번 딱 닦아주시고 바디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 하고서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사람 손에 사실상 기름과 먼지 등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손을 씻고서 해도 연주를 하다 보면 손에서 땀도 나게 되고, 안 좋은 물질들이 기타 현에 남아있게 돼서 부식을 빠르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스트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제품들도 따로 있긴 한데, 저희가 극세사천으로 잘 닦기만 해도 좀 더 오래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보관 방법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한번 어떻게 클리닝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클리닝을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줄을 풀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리닝은 줄을 갈면서 함께 진행해 주는 게 좋은데, 줄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그걸 지키실 수 없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그냥 평상시에 줄을 유지한 채로 저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기타를 사면 제공을 받는 이 와인더를 통해 가지고 줄을 풀어줄 겁니다. 근데 이걸 진행하실 때 줄을 완전히 풀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현이 편하게 움직일 정도의 공간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줄을 이렇게 푼 후에는 여기를 테이프로 잡아주셔도 되고 손으로 잡아주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구간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잡아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클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저희 이 프렛들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볼 건데요. 가장 정석부터 알려드리면은 컴파운드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 지판용 컴파운드가 대부분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의 가격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동차용 컴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타용을 따로 구비해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먼저 이걸로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렛 가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이렇게 프렛과 지판의 영역을 구분을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굳이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반드시 사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마스킹 테이프 정도로 이 구간을 잘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극세사천에다가 컴파운드를 아주 살짝 묻힙니다. 너무 많은 양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프렛 가드를 대준 다음에 이렇게 문대주는 겁니다. 재질이 되게 묽은 요거트 같은 재질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닦으실 때 그렇게 위화감은 들지 않으실 겁니다. 닦고 나시면 이렇게 금속이 녹아서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 구간에 깨끗하게 한 번 더 아무것도 없는 구간으로 닦아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주 반짝반짝 깨끗해지게 됩니다. 지금 한 곳과 안 한 곳의 차이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반짝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시는 걸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방법을 했을 때 프렛 가드는 사실상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 프렛 사이에 안에 영역에 이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부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은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만의 요령으로 아주 빠르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미러용 그라인더입니다. 이미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시죠? 전 이 친구를 활용해서 한 번에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포로 치자면 방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렇게 높이에 영향을 줄 만큼 갈아버리지도 않는데 더러운 것은 잘 깨끗하게 닦아주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한 번에 하게 될 때 이렇게 하게 하는데요. 이 방식은 지판이 로즈우드이거나 에보니가 아니면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별도로 코팅이 된 목재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한 다음에 컴파운드를 쓰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갈기만 해도 프렛이 꽤 깨끗해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러쉬를 통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사용합니다. 오일은 대부분 지판을 닦을 때 램 오일이나 이제 다채로운 오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크래프터에서 사용을 하는 다기능 악기 클리너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뿌리는 것을 램 오일 혹은 라이트 오일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제가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추천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칫솔입니다. 남는 칫솔 하나를 가지고서 지판을 한 번씩 클리닝 해줍니다. 네,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깨끗한 극세사천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를 닦아줍니다. 그래서 지판의 결과물을 보면은 상당히 제가 보기엔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줄을 푼 김에 바디도 같이 한 번씩 닦아주면 아주 좋아요. 이 브릿지 구간도 사실상 건조하다 보면 갈라질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오일링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지판 클리닝이 끝났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줄만 감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타의 기초적인 클리닝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기타와 베이스의 기초적인 보관 방법과 그리고 기초적인 클리닝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들은 악기 자체 수명을 늘리기에도 굉장히 좋고 여러분께서 연주자이셔도 혹은 그냥 곡 작업을 하신 프로듀서 분들이셔도 정말로 유용한 방법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채널 사운드 시티의 최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